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양심상 원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당시엔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 없다고 모략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재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양심은 너무나 특별해서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겨야 지켜지는 양심인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냥 그때는 유리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뒤집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속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단어를 지금은 사용할 때가 아니죠. 만약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면 양심 선언을 해야 할 때죠. 그때는 거짓말을 했었다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눈은 신선함을 찾고 코는 진한 향기에 끌리며 입은 달콤한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감각으로 소비를 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까지도 뿌듯해지는 윤리적 소비를. 물품 하나하나에 깃든 나와 이웃과 지구를 생각하는 소비. 윤리적 소비의 당신은 모두의 미래입니다. 아이콥 생협 자연드림. 이 시대의 시사 제대로 장악한다.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유일한 생존 시사 장학 퀴즈. 오늘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시사평론가 김명훈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제 목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목, 요거,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면도하다가 목에 면도칼이, 칼이 이렇게 흠집이 난 자궁입니다. 간밤에 이명박 대통령 꿈을 꿨습니다. 그럴만도 하네요. 그러면. 네. 그만하게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다행히 제 목이 좀 두꺼워서, 다행입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잘린 얘기가 100만 클릭 보였다는 100만 클릭. 한겨레에서 제작한 예. 동영상 중에 예. 클릭수가 가장 역대 높습니다. 2위가 BBK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BBK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이쿱 사장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아이쿱 매상도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쿱. 자연 드림을 만드는 아이쿱. 아이쿱에서 바로 선물이 네.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가 한 대박을 치면은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대박을 치니까 연락이 다 끊겨요. 저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시대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도 그래서 선물이 아주 푸짐한데요. 우리 저 아이쿱에서 제공하신 그런 선물 사장님이 참 미인이시대. 사장님이 아니라 협동조합 조합장님이신가요? 진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참 미인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 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제 클릭과 함께 광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도와주신 분 끝까지 의리 있게 갑니다. 저희는 누구처럼 충청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선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봉, 정읍에서 나온 거봉, 아이쿱에서 제공해주신 거봉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청도에서 온 반시, 자 그리고 이 청양 명품 밤, 이것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이 한방 이 토종 호두, 한방이 토종 호두, 한방이 토종 호두가 준비가 돼 있고 제목이 뭐라고요? 한방 이 토종 호두, 한방이 토종 호두. 그리고 친환경 감귤, 요거는 반딧불 이 친환경 영농회에서 이제 아이쿱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상주 곶감도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어서서 이렇게 선물 소개하는 거 보람이 넘칩니다. 한때 선물이 없어서 제가
저희 딴지일보에서 만든 티셔츠를 들고 나와서 선물 대용으로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삽을 이렇게 선물 드렸는데 받아가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음 주 소품으로 또 써야 됩니다. 돌려받았던 또 기억이. 아이컵 위대한 기업 아이컵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성할 것이고 앞으로 크게 번영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이 여성 한 분이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네. 청주. 아니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그 연락처 적으면 정말 신청하면은 뽑힐까 해서 했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그냥 한번 해봤는데 돌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 연락처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안 적어주시니까 이 시험 삼아 쓰신 분이 이렇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청주에서 끌려 나왔네. 들어보니까. 어쨌든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십니까? 네,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어요. 네.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나요? 이때까지. CSR. 이 사람 뭐야 이거? 아니 없어진 코너를 말이야.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서 면목동에서 오신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안이신데 37입니다. 동안이신데 같은 나이 또래 그 유명 뭐 스포츠라든지 연예 스타 누가 있습니까? 박찬호 있습니다. 그 무슨 박찬- 상관이죠? 박찬호와 전화 연결할 것도 아닌데 저희가. 박찬호는 그 자체로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한 해에 벌어들이는 게 제 연봉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박찬호보다 연봉이 더 센 분이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예. 이거 얻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평소에 보시다가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한번 신청해봤는데 덜컥거리신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귀에서 꽂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보신 편 중에 벌써 네. 십몇 편을 했는데 예전에 그 검찰총장님 할 때 출근 뭐죠 리센터 때문에 출근하는 걸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했던. 이거 어떻게 된 게 이 퀴즈 문제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예. 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자, 오늘 그 퀴즈 문제 역시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저희가 그 100만 클립 제가 사실 평소에는 예. 제가 라디오를 할 때도 제가 한 거를 듣기가 쑥스러워서 안 듣고 제가 나온 걸 안 봅니다. 네. 방송인도 아니고 뭐 이미 끝났는데 뭘 이번에는 사실은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한 거를 그렇게 많이 잘리는지 몰랐어요. 네. 저희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거 다 편집됐더라고요. 안타깝게. 다행인 줄 아세요. 다 나가면은 앞으로 못 찍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애시청자 한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온 게 있는데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공지 없이 시사 장학 퀴즈를 하지 않아서 날마다 몇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다가 항의 전화까지 했습니다. 즐겨보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양심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뭐 이런 분뿐만 아니라 또 지방에 사신 분이 또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평택 송탄 지역은 한겨레 신문 구독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먼저 한겨레 신문이 구독될 수 있도록 평택 송탄은 배달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구독자들이 작은 지역은 사실 지국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한겨레 배달 좀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경기도 지역의 50%를 조선일보가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조선일보 지국이 한겨레 것을.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빨리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셔서 한겨레가 메이저 신문에 거꾸로 한겨레가 예. 조선일보 예, 배달을 50%를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때는 안 하겠죠. 예, 뭐 어떤 거? 한겨레가 거꾸로 되면 안 하겠죠. 예. 네. 예. 자, 그럼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결실의 계절, 오곡백과의 계절 이 가을에 웰빙 푸드와 양심 경영 및 유통의 선두주자 아이쿱 제공의 제철 과일을 퀴즈 상품으로 준비한 시사 창학 퀴즈. 예. 자, 1번 문제 함께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땡땡에 비추어 볼 때 세종시 문제를 원한대로 하기 어렵다. 땡땡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1번 평소 행실, 2번 양심, 3번 관상, 4번 땅 보유 현황, 5번
신앙. 하나, 둘, 셋. 혹시 2번 2번. 맞추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본 거 같아요 신문. 연상이 되나요? 이명박 대통령의 양심이라는 어떤 이 조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까? 우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한 발언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이미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바꿀 생각이 없다. 2007년 8월 2일 중도의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2007년 9월 12일 훌륭한 계획인 것 같다. 2007년 11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2007년 11월 28일 대통령이 되면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2008년 3월 20일 행정도시는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2008년 5월 2일 기본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에 변함이 없다. 2009년 6월 20일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도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 이래놓고 무슨 양심이야? 양심 같은 소리 해야지. 요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안 꺼내고 미안해 그때 구라를 쳤었어 라고 한다든가 네. 또는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 말을 뒤집었다. 네. 약속을 깼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특수 양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예. 여기서 양심을 운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참 유머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맨날 법도로 벽도로 좋아하잖아요. 네. 뭐 촛불 집회 시위자 잡아갈 때도 그렇고 네. 용산 때도 사실은 법대로 이걸 했는데 특별 법이 있어요. 행정도시. 네.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양심이. 양심이. 네. 네. 특수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예. 어쨌든 요거 대단히 용감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심을 거론한다. 양심을 거론한다.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양심상 음.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 이렇게 말하기가. 아무나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교육학과 네. 네. 다니시면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사님? 그냥 신선한 단어로 신선한. 예. 네. 맨날 법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식상해 하시니까 자주 아, 네, 그렇지. 괜찮은. 네. 아, 새로운, 이채로운. 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목동에 37세.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으로 보이는 건 양심밖에 없는데 설마 그거라고 생각도 예.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이거 좋네.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항상 허를 찌르십니다. 네. 예. 8점. 8점. 맞습니다. 네. 청주 6점. 네. 자, 우리 저 청주 뭐 받고 싶어요? 곶감. 예. 곶감. 이게 저 아이고. 아니 근데 이 큰 거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작은 거를 선택하셨어요? 들고 가기 부끄럽다. 이게 이 감이 나중에 이렇게 되죠. 예. 청주 곶감. 자, 청주 곶감. 예. 아이쿱에서 제공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복 도시를 예. 계속 한다고 하다가 예.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말을 슬슬 바꾸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스케줄을 보니까 스케줄대로 하면 이 세종시의 그 본격적인 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임기 후예요.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 공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사안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 4대강 쪽에다가 예산을 또 몰빵을 해줘야 되는. 예산을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네, 이제 이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요 부분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생활 터전을 또 바꿔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 쪽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닐까요? 그것도 일단은 지금 시행사가 다 결정된 상황 아닙니까? 예. 자기가 뭘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은 이제 자기가 예. 이제 시행을 해야 돼, 시행사를 이제 선정하면 되는 건데. 요 토목 그 회사들에게 네. 이권이라든가 혹은 뭐 어쨌든 이렇게 뭘 나눠줄 수가 있는데 네. 뭐를 그게 이권이든 일이든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게 또 안 된다. 별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자신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다. 그게 아닌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양심의 화두. 예, 뒤를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원화를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비양심적이 되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양심 대통령이 되고. 네. 자, 이번 문제 보여주시죠. 이번 문제입니다. 얼마 전 보수단체 회원들이 희망과 대안 창립식 현장에 들어와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방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어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연합회비 납입을 안 했다는 이유. 2번 국민 의례 없이 행사를 시작했다는 이유. 3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식권을 안 주었다는 이유. 4번 축사자 명단에 자신을 빼놓았다는 이유. 네, 요거 재밌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92번입니다. 2번. 아. 혹시 이거 신문에서 너무나 쉬운 보셨나요? 과목입니다. 네, 신문에서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죠. 그럼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네. 인터넷 카페를 제가 면밀히 최근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과연 음악 게시판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예, 과연 실체가 있는 곳인가? 네. 회원수 약 524명. 음. 어제까지인가? 그제까지 그렇습니다. 예. 524명. 개설일이 2006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은 개설자 위에 약 한 두세 명 정도가 글을 올리는 개설자 혼자서 약 90%의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친박근혜 성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회창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하죠. 여기서 친이회창으로 바뀝니다. 글의 내용들이. 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친이명박 대통령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 성향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셨군요.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어버이 연합 회원입니다. 어버이 연합 회원. 네. 회원 524명 중에 한 명이 저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회원 수가 거의 없다가 예. 올해 음. 6월에 정확하게 6월 3일 날 네.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가 일어납니다. 오. 그러면서 500명이 된 거예요. 예. 몇 명 안 되다가. 예. 그래서 6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제가 뒤져봤습니다. 네. 뒤져봤더니 6월 3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후에 그렇죠. 서울대학교 그 교수들이 예. 이명박 정권 사과하라. 검찰 수사 예. 조사하고 예.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라는 시국 성명을 냈어요. 네. 근데 그 시국 성명 그 장소에 예. 이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 그래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그래서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네. 그 언론에 크게 난 걸 보고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욕을 하더라고. 거기에 지지에 동조해서 이렇게 6월 3일부터는 다 욕이에요. 6월 3일 이후 가입자들은 대부분 욕을 하려고 불운을 못 참고 가입을 해서 야이 XX 대부분 게시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회원들이 어디 있나? 이 그 30명, 40명, 몇십 명씩 현장에 나오는 회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분들은 없더라. 그 카페에. 없고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분들이 500명을 채우고 있더라. 불가사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의 그 활동비, 네. 요거 회계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렵고 한 3년 뒤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의 이제 활동 상황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네. 망자의 묘를 파헤치겠다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일이 있고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일도 있었고 도심에서 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온갖 하여튼 이 어르신들 중에서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하여튼 이분들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일들이 카페 있었습니다. 활동을 보면요, 사실 이게 오프라인 활동이 강한 예. 모든 모임들이 카페 활동도 강합니다. 그렇죠. 그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온라인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 교통비나 밥값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그죠?
하루에 두세 군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기동력도 있어요. 6월 3일 기사 뭐 보면은 여기도 나섰다 저기도 나섰다 막 그래요. 이런 기동력을 갖춘 분들이 경비를 어디서 마련할까?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합니다. 이 경비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발적으로 회비를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카페는 없어요 사람이. 요즘에 어르신들 웬만하면 다 저기 인터넷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작은 가지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심장은 가는데. 어쨌든 의심스러운, 굉장히 특이한, 네. 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어디든 나타나는 홍길동과 같은 단체이나 네. 카페에서 활동하는 바는 전혀 없는 네, 그런 네. 희한한 단체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입했습니다. 궁금해서. 가입해서 어버이 연합회원이에요. 예, 저기 저도 어버이연합회원이요. 전국에 523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왜냐면 너무 궁금해. 어떤 분들이 활동하나. 네. 예. 언제 가입하셨어요? 며칠 전에 가입했어요. 아,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묘파기 버프왕사 이 인간들이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 사실 식으로 해서 회원 수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퍼포먼스 하려면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열성이 장난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카페 활동을 안 한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네. 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허경영 총재의 소속 기획사는 무엇일까요? 1번 본좌 엔터테인먼트, 2번 바이칼 패밀리, 3번 새마을 기획, 4번 원조 진박 미디어, 5번 무중력 플래닛. 야, 모처럼 또 이분의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네. 왜냐면 이분이라면 다 가능하거든요. 자, 맞춰 주시죠. 하나, 둘, 셋. 혹시 5번? 5번 틀렸습니다. 혹시 본좌 아니,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본좌 엔터테인먼트. 올해 그 8월 17일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 허경영 총재 비서실장이 이제 대표로 있고 소속 연예인 허경영, 예, 혼자. 이분이 이제 업종 전환을 좀 하셨죠. 네. 네, 정치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사실은 다른 분야에는 많이 계시다. 역술계라든가 무속인이라든가 사이비 종교 요 업계에는 요런 분들이 많아요. 우주인간 많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빵상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정치에서 불러오셔 보신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구나. 10년 전에 일종의 벤처죠. 쭉 하셨는데 쭉 10년 동안은 사실 정치적인 발언만 하셨어요. 네. 그 정치적인 발언이 좀 황당했지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네. 지난 대선에 유명해졌습니다. 네. 허경영 총재께서 피를 받아가지고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축지법이라든가 예. 내 눈에서 광선이 나와 라든가 공중부양이라든가 예. 이런 말은 내 병을 다 고쳐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는데 피를 확 받아서 본심이 확 사이비 종교 쪽으로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였다 보니까 원래 그쪽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확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국내 언론들이 이분의 정체를 잘 모르면서 실체를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무협지인데 네. 그래서 보고 즐겨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진지하게 접근을 좀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발하다. 네. 황당무계한 무협지인데 거기다 문학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개그 콘서트에서 다뤄야 될 소재인데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가버렸어요. 그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네. 네, 이 언론이 사실은 실체를 잘 모르면서 소비만 해버리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왔죠. 좀. 네. 하여튼 뭐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은 우리 저 금욕주의자로 알려진 허경영 총재가 몇 차례 결혼한 다음에 아이까지 둔 유부남이었다. 뭐 마늘 같은 정력에 좋은 건 안 먹는다라고 해놓고는 뭐 하여튼 뭐 이게 금욕주의는 아니었던 걸로 나타났고
뭐 그리고 1986년부터 봉사 활동만 했고 그 당시부터 1,000억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인쇄물 사업을 좀 한 걸로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분도 압니다.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시류를 정확히 읽습니다. 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를 할 때다. 내가 살 길은 그쪽이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할 때 원래 그 사이비 종교 그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교주들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얘기에 취해. 너무 재밌어서. 물론 자기도 사기인 줄 알지만.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무마하려고 노력합니다. 블랙홀에 들어갑니까? 입막음을 한다든가 그게 사실이 아닌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입막음을 한다든가 예. 그런 행동을 하시죠. 지금 저 허경영 총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좌 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판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지금 준비하고 감각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자, 선물 2개를 못 드렸습니다. 뭐 받으시겠습니까? 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일단 이게 약하게 시작하셨으니까 귤하고 한방 이 토종 호두 이 2가지 요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요? 자, 이제 빨리 가볼까요? 또? 자 그러면 진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얼마 전 보수경제 단체인 자유기업원 토론회에서 드라마 선덕여왕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전 재벌가 며느리 구현정 씨를 캐스팅한 점, 2번 매점 매석의 부당성을 강조한 점, 3번 반기업 정서에 MBC가 방영하고 있다는 점, 4번 부동산 수탈의 문제점을 고발한 점. 자, 하나 둘 셋. 2번? 맞추셨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도대체? 10월 20일에 있었던 방송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유기업원 원장 보수적 그 성향의 그런 경제 연구 단체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 이 드라마가 기업인들을 나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 여기에는 이상적인 기업인을 등장시켜서 보통 기업가들을 형편없는 속물로 보이도록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매점 매석 때문에 식량값이 오른다면서 정부가 불량미를 푸는 장면이 나오는 MBC 선덕여왕에 대해서도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값이 오르리라는 기대가 생겨나고 그 기대 때문에 매점 매석이 생기는 건데 마치 매점 매석이 문제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반시장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혐오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매점 매석 자체가 그러면 친시장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 야, 아주 특이한 양반들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우파예요. 이런 분들은 그럼 매점 매석이 괜찮다는 겁니다. 예. 매점 매석이 수요 공급을 왜곡시킨다. 예.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기업이 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욕심을 내는 것은 음. 무한대로 네. 허용하는 게 친시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네. 이게 시장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시장에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시장에 소비자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도 주체로 참여하고. 그렇죠. 그런데 매점 매석을 하면 소비자한테는 안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친소비자이기도 하여야 친시장적인 겁니다. 친기업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우파라는 거. 자,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말도 안 되는. 이저 주최한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 이름이 자유기업원입니다. 자유기업원.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라. 막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네요. 프리덤 투.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언론도 보면은 지금 자꾸 우편향 쪽으로 가야 이게 뭐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작자에게 자유권을 빼앗고 그 방송의 어떤 비판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이게 공정이냐? 네. 정권 교체만 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정권만 교체했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맞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보다. 때문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뭐 사람들 밥줄을 끊는 이런 체질 개선보다도 정신을 바꿔야 되죠. 아니 뭐 소감 한마디씩 하실까요? 대학교 때 이제 교수님이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전통적부터 없어야 된다. 앉아가지고 다 합하지 뭐 하겠냐 그러더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맞는 말 같아요. 아니 그럼 교수님 말이잖아요. 본인 말이 아니라. 제가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교수님의 성함을 그렇게 한번 말씀해.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럼 윤리학과 학생으로서 한마디 하시죠. 오늘 경제와 윤리 잘 만났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매점 매석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 홍군형을 내줄까요? 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시장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그죠? 언론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론의 자유 그 지수가 우리나라가 20몇 등인가 30등 추락했다면서요? 네, 다 이명박 대통령 한 방에 때- 내려준 거죠. 네, 한 방에. 그렇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언론의 자유 지수가 뭐 몇십이라고 해가지고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열심히 공격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낮을 수가. 네. 예. 그러나 거기서 30등 떨어졌는데 다시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조정동은. 조정동 어디 갔어? 아니 좀 일 좀 해봐 좀. 왜 이래 대체. 너무 싫은 것 같아. 예. 자 선물 뭘로 하시겠습니다. 밤. 예. 자 3문제 남았는데 어떡하죠? 이거 두 개 다 드릴까요? 예. 이 큰 감하고 이 큰 포도. 이거 선물 큰 예, 거. 이거 이제 5번 문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여주시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사안은 무엇일까요? 1번 세종시 문제, 2번 미디어법 문제, 3번 4대강 문제, 4번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 자, 하나 둘 셋. 혹시 3번 같습니다. 3번. 자, 기회 있습니다. 예. 1번. 어머나 이 선물을 큰 거를 두 이 개를 두 다 개를 청주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못하신대요. 네. 예. 이분에게 파세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 저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거는 여론 수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4대가 여론 수렴하자고 그러면 예. 아무 말도 없어요. 예. 대답이. 여론 수렴하면은 못하죠. 네. 미디어법 역시 여론 수렴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 역시 여론 수렴하면은 못하죠. 그러나 세종시 문제 이건 그래도 좀 반반입니다. 자, 왜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느냐? 예. 이거는 이제 충청의 민심이 걸려 있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지자체 선거라든가 또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네. 대선이라든가 이게 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방패. 그렇지만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며칠 전에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네. 공청회를 했는데 당사자들 연기 군수와 예. 연기군 주민들이 예. 이 공청회에 예. 참여하겠다. 사실 여론 수렴을 한다면 이분들이 와서 당사자가 참여하겠다. 와야죠, 당연히. 예. 그러나 당사자들은 참여를 못하게. 경찰들이 나서서 막았다. 4대강도 그래서 운합한다고 그러면은 못 오게 합니다, 주민들은. 예. 자기들끼리만 해요. 예. 국민 투표를 하겠다면 이해하겠어요. 여론 수렴이. 예. 여론 수렴이라는 건 말뿐이다. 예. 무식행위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네.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겠다는 건지. 한나라당 안에서 여론 수렴하려고 그러네. 여론 수렴에도 별로 유리하지 못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원한대로 가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밀고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예. 다음 대선에 나와야 되겠다. 사실 미디어법은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양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합의를 해준 그렇죠. 당사자입니다. 게다가 다음 대선에서 예. 충청으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이미 됐거든요. 말 다 뒤집어도 돼. 막 뒤집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이제 충청 지역의 그 한나라당 의원들과 네. 충청 표심 떨어져 나간다 하는 이제 그 당심들이 당에 있는 여론들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게 뭔가 그 명분과 요식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시청자 퀴즈 문제 나가기 전에 지난주
그 정답을 한번 네. 지난주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제는 김재동 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폭동이 아니라 전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자 후회하지 않는 셈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2회도 너무 재미있게 그러나 안타깝게 잘 봤습니다. 절대 시사 장학 퀴즈 잘리면 안 됩니다. 답을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하시면서 MB는 쿠데타라고 할 것이다. 빨갱이 폭동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 붕괴 세력이다. 이태백이다. 무지몽매한 백성이다. PD 수첩에 선동당한 어리석은 국민이다. PD 수첩에 선동당한 어리석은 국민. 요건 조금 좀 재밌는데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예. 당선장이 없나요 오늘? 네. 작가는 뽑았다. 이분으로 하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 마지막에 네. 이분이요. 예. 두세요 그냥. 네. 그렇죠. 뭐. 저희는 말을 두집지 않습니다. 네. 여론 수렴해서 이거 선물 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예. 자 이번 퀴즈는 뭡니까? 이번 주 퀴즈 한번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대왕상 앞에서 함께 제막했던 어린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세종대왕 제막식 때 제막식 때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했을 아주 것 같아요? 다정하게 뭐라고 멘트를 날리셨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 별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별 말씀하십니다. 예. 양심이란 말도 거침없이 하시는 우리 이명박 꼭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긴 하세요. 네, 말씀 꼭 하세요. 예, 그분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면은 지난번에 그 베트남 방문을 했는데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됐다. 베트남 정상한테 그랬습니다. 베트남 정상이 아니 친구라니요? 형제지요? 했더니 그럼 하하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 형제? 그러면 당신 부인은 내 재수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네. 좀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인 줄 알아. 나는 왕인데. 나는 왕인데. 아, 그러게 하지 않았어. 야, 몰래. 비밀. 대박입니다. 너만 알아라. 나 왕이야 왕.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예. 그러지 않았을까. 예. 자,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의 많은 답을 기다립니다. 보내시는 곳 아시죠? 지금 자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cctv 한이.co.kr입니다. 반드시 연락처를 주셔야 저희가 아이쿱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상품권 보이시죠? 예, 반드시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라고 해서 메일 주소 똘령 하나 남기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감 듣고 저희는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중학교 2학년 도도책을 네. 그 뜻을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이 여름에 말이죠. 네. 도덕적인 무슨 책이었더라 그게? 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도덕에 대해서 맞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읽으셨는데 제가 그때 그 방송하면서 그랬죠. 네. 10페이지를 안 넘어갔다는데 내가 건다. 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읽으셨다면 저희 자리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라이널드 리버 그 책의 내용만 갖고 한번 문제를 출제해서 3문제 이상 맞추시면은 10문제에서 3문제만. 10문제에서 3문제만 네. 맞추시면 다 드릴게. 아이쿠스. 그러면 저희가 읽었다고 인정해 드리겠는데 네. 저는 절대 10페이지를 못 넘어요. 사실은 3페이지 못 넘겼다. 난 10줄. 10줄. 여기에 500원 겁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그 책 독파해봐 별 내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폼이 날까봐 보좌진들이 골라줬는데 네. 그걸 읽었을 리가 없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소감. 네, 직접 나오게 돼서 재밌었고 영광입니다. 저희 뉴욕타임즈 앞에 꼭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희. 한 대까지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번 방송도 100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